경우의 수는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경험을 해보니 경우의 수는 이제 우선 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은 외워야 해. 왜냐면 망설일 시간이 없어. 이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학교 내신은 모의고사랑 달라서 시간이 좀 타이트하잖아. 그래서 망설일 시간이 없어서 교과서에 나오는 유형은 다 외웠으면 좋겠어. 그냥 다 보자마자 할 수 있게. 내가 웬만하면 선생님이 진짜 외우라는 말을 정말 혐오하지만 내신을 위해서는 좀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제 다른 문제를 풀리는 이유는 시험에 이제 사원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 외적인 유형의 문제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좀 풀리려고 하는 거고, 오늘 선생님이 프린트를 이제 3개를 풀릴 건데 하나는 이제 교과서 총정리하는 거, 교과서 문제는 어렵지 않게 너네가 잘할 거라서 금방 풀 거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너네 이게 학교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중간에 평가 대단히 평가거든. 선생님들한테,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공되는 문제야.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를 종종 내셔서 이제 학교 교과서랑 연계된 문제니까 그거를 보는 거고, 그거 대단한 평가, 여기 대단한 평가나 풀릴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RPM에서 조금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몇 개 추렸거든. 뒤에 어려운 문제들만, 쉬운 문제 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거니까 그 경우의 수는 좀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될 거야. 여기도 번호 한번 불러봅시다. 12, 15, 24. 12, 15, 24.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한 줄로 서는 버스를 기다릴 때 맞아요, 근데. 다른. 그 대단원, 설마 대단원 벌써 풀었니? 대단원 있는 거야? 근데 대단원. 그러면 중단원. 그렇죠. 헷갈리네. 중단원 좀. 그런 앞에 있을 거야. 우리님이 조금. 중단원까지. 9, 14, 17, 16. 9, 14, 16, 17, 19. 9, 14, 16, 17, 19. 봅시다. 자, 공식 NP4는 6NP를 완성시킨 자연수에 대해서 NP n-3의 값을 구하죠. 선생님이 이제 항상 이렇게 뭔가를 만족시키는 값을 구해달라고 그러면 계산하는 방식으로 쓰자고 했어. NP4는 얘부터 써보면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4개를 곱한 거잖아. 여기서 1씩 작아지면 1씩 빼봐. 그럼 n-1이 되겠지? 이렇게 4개를 곱하면 돼. 또 1 빼면 n-2가 될 거고, 또 1 빼면 n-3이 되겠다. 이게 이제 NP4가 될 거고, 얘는 6 곱하기 NP2는 또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2개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항상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게 약분을 먼저 해야 돼. 전개하려고 하면 안 되고 n 둘 다 지워지고 n-를 이렇게 지워지니까 얘가 6이 되면 되겠다. 그럼 이것도 전개하는 게 아니라 얘는 연속된 두수잖아. 연속된 두수의 곱이 6이 되는 거. 3하고 2밖에 없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3이면 되겠다. 따라서 n은 5가 되겠네. 그럼 여기다 5 집어넣으면 5, P, 2를 구해달라는 거니까 5부터 1씩 작아지면서 2개를 곱하면 20이 답이 되겠지. 좀 시험에 안 나오기 힘들겠지. 다음에 14번. 이 사전식 배열 문제를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건데, ABCD 5개 문자를 배열해서 120개 단어를 사전식 배열을 할 때 89번째 단어의 마지막 문제가 89번째 단어를 구해달라고 했거든. 그럼 우리는 89번째를 찾을 때 어떤 식으로 찾아 나갈 거냐면, 내가 5개의 문자를 배열해서 이렇게 만들 거잖아. 그러면 순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맨 앞에 알파벳일 거야. 그래서 맨 앞에 A가 오는 알파벳이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B가 오는 알파벳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세 나누면서 89번째에 가까워지는 숫자를 먼저 찾겠다라는 거지. 그럼 맨 앞에 A가 오는 알파벳의 개수는 나머지 4개를 여기 나열하는 것만큼 존재할 테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개만큼 만들 수 있을 거라서 24개가 존재할 거야. 그래서 지금 89번째 가려면 멀었잖아. 그럼 B로 시작하는 것도 24개. 아직도 멀었지. 그러면 C로 시작하는 것도 24개. 그럼 여기까지가 72개거든. 여기까지가 72개야. 이제 여기서 D로 시작하는 걸 찾으면은 여기다 또 24를 더하면 96이 돼서 89를 넘어가니까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세분화시켜 나가자라는 거지. 그럼 이제 D로 시작하는 것들 중에서 그 다음 빠른 거는 D로 시작한 다음에 A가 오는 거. 이게 이제 그나마 좀 빠르겠다. 그럼 이걸 세면 나머지 3개를 여기 나열하는 것만큼 셀 수 있을 테니까 6개를 만들 수 있겠네. 그럼 여기까지가 72 더하기 6이니까 여기까지 78개네. 아직 조금 남았지? 그러면 D, B로 시작하는 걸 이렇게 세보면 D, B로 시작하는 세보는 걸 세보면 얘도 6개. 그럼 84개가 나왔어. 이제 거의 다 왔지. 여기서 또 6개를 하면은 90번째가 90개가 돼버리니까 여기서부터 또 세분화를 시켜볼게. 여기다 써볼게.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DC로 가는 애가 될 텐데 여기 앞에가 지금 84잖아. 84. 그럼 DC로 시작하고 그 다음 빠른 게 이제 DC 그 다음 A가 오는 거겠지. 남은 2개를 나열하는 것만큼 존재할 테니까 2개가 존재해서 여기까지가 86개. 이렇게 계속 세는 거야. D, C, 그 다음에는 B로 오는 애. 이 2개가 존재하면 여기까지가 88개.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가까워질 때까지. 그럼 이제 D, C, 그 다음에는 B 못 오니까 E가 오겠네. 요걸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빠른 애가 89번째가 되겠지. 요 앞에 88개가 있으니까. 그럼 D, C, E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 제일 빠른 게 문자가 A, B가 되겠지. 얘가 89번째야. 이렇게 계속 개수를 세는 거지. 개수를 세는 거야.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오는 알파벳은 B가 되겠다. 개수를 세분화시켜 나가면서 하나하나 세가는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자유자재로 잘 되면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 선생님인데 거꾸로 문제를 안 푼 이유가 우선 이렇게 하는 게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거꾸로 해나가야지 뭔가 생각해 나갈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차근차근 앞에부터 생각하는 게 잘 됐으면 좋겠어. 자, 동물원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6개의 동물 우리에 호랑이, 사자, 늑대, 여우, 원숭이, 곰을 6마리를 한 마리씩 넣을 때 호랑이와 사자는 이웃하지 않게 넣으려고 한다. 근데 6마리의 동물들을 서로 다른 우리에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 자, 이제 호랑이랑 사자는 이웃하지 않게 넣는다는 거 좀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웃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옆으로 생각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요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이웃한다라는 거지. 근데 대각선은 우리가 이웃한다라고 얘기 안 해. 그래서 호랑이, 사자는 이웃하지 않게 넣으려고 하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호랑이, 사자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어. 원래 우리가 줄 세울 때는 이웃하지 않는 거랑 상관없는 걸 먼저 하기로 했지만 얘는 지금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저기 좀 복잡하게 생긴 거에 집어넣을 거니까 얘네들을 좀 먼저 생각하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1, 2, 3, 4, 5, 6 중에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이웃하지 않게 넣는 게 달라진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만약에 호랑이를 여기다 넣는다라고 치면 사자는 여기에만 안 넣으면 되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호랑이를 여기에 넣는다라고 하면 사자는 여기 3군데에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케이스가 다 달라져. 그럴 때는 뭐가 제일 좋다?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지만 케이스를 나눈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좀 세는 거지.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세는 거야. 내가 호랑이를 먼저 넣는다고 쳐볼게. 호랑이를 넣을 수 있는 케이스는 딱 6가지밖에 없을 거야. 1번에 넣든지 3번에 넣든지 4번에 넣든지 5번에 넣든지 6번에 넣든지 이렇게 6가지 케이스를 나눈 다음에 사자를 넣을 수 있는 걸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막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자, 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 좀 세봅시다. 호랑이를 내가 1번에 넣었어. 여기에 넣었어. 그럼 사자는 2번, 4번 말고 3번, 5번, 6번 아무데나 집어넣을 수 있지. 그래서 사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동물 4마리는 아무데나 다 집어넣으면 되지. 나머지 동물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에다가 나머지 없을까? 나머지 동물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4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동시하면 곱할 거니까 24 곱하기 3이 돼서 72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호랑이를 2번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자는 1, 5, 3에 넣으면 안 되니까 4, 6번밖에 못 들어가. 그래서 사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나머지는 또 4팩이 되겠지. 그래서 48가지. 이렇게 다 세는 거지. 호랑이를 3번에 집어넣으면 사자는 2번에만 안 넣으면 되니까 4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사자 4가지, 나머지 4팩. 그러면은 여기가 24에서 96까지 나오고 96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호랑이를 4번에 넣으면 사자는 2로 6 빼고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2, 3 두 가지. 그래서 나머지 4팩이니까 나누는 가지. 이렇게. 5번에 집어넣으면 2번, 4번에만 못 집어넣으니까 4는 3. 맞지? 그럼 이제 4팩 4 맞지? 4 곱하기 4팩이 돼서 72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호랑이를 6번에 집어넣으면 4번만 안 되고 나머지 4군데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4. 그래서 얘도 72까지. 얘네를 다 4 곱하기 70이 아니라 96까지지. 96. 이거 다 더한 게 답이 되겠다. 딱 봐도 숫자가 되게 커 보이니까 여기로. 그래서 케이스를 나눈 다음에 각각의 경우를 예수를 세는 거.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얘도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을 때는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쓸 건데 이제 얘가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뒤에 문자가 있을 때는 계산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잘 안 될 때가 많아. 잘 안 보일 때가. 그래서 그럴 때는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써보는 도움이 돼. 그래서 정의를 한 번만 써보면 NCR의 정의가 어떻게 쓰냐면 N팩을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로 뺀 다음에 다시 R로 나눌 거다. 이게 이제 NCR의 수학적 정의였거든.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차근차근 써볼게. 여기 선생님이 12 컴비네이션 R 플러스 2는 12에 아니야. 미안해. 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여기 그냥 두 개잖아. 우리 조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있었는데 12 컴비네이션 10은 우리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니? 얘랑 더해서 앞에 숫자가 되는 애 이렇게 바꿔서 풀기로 했잖아. 이게 조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둘이 같아지려면 얘네 둘을 더한 게 R 플러스 2와 2R 마이너스 1 더한 게 뭘로 같아지면 앞에 있는 12로 같아지면 무조건 같아질 수밖에 없다. 얘는 이걸 쓰면 되지. 그래서 3R은 10이니까 R은 4다. 이 조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 여러 개가 있는 줄 알고 그냥 이상하게 생각해요.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저렇게 쓰면 되지. 자, 어느 스키장에서 개장을 앞두고 면접관리 위원 모집을 공고했더니 남자 5명, 여자 5명이 지원했다. 지원자 중에서 4명을 선발을 해봤는데 남자 2명, 여자 2명을 선발하는 수를 A, 적어도 여자 1명을 선발하는 경우를 B, 특정한 2명을 선발하는 경우의 수를 C라고 할 때 배수관계를 나타내달라. 첫 번째로 남자 2명, 여자 2명을 선발하는 수를 세봅시다. 자, 지금 남자가 5명 지원했고 여자가 5명 지원했는데 자, 이렇게 뽑는 경우는 어떻게 세면 되니? 얘는 할 수 있죠. 남자 5명 중에 2명 뽑고 여자 5명 중에 2명 뽑으면 되니까 남자 5명 중에 2명 동시에 여자 5명 중에 2명 뽑으면 되겠다. 그래서 10 곱하기 10이니까 100까지 이렇게 나오겠네. 다음 두 번째, 적어도 여자 1명을 뽑겠다. 우리 적어도 문제는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6번으로 푸는 경우가 많았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면 될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모두 남자만 뽑는 경우를 빼주면 이게 적어도 1명을 여자 뽑는 경우가 될 거야. 선생님께서 강조하지만 전체 경우의 수는 아무 조건 없는 경우의 수니까 그냥 총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그냥 총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에서 모두 남자만 뽑겠다는 얘기는 남자 5명 중에 4명을 뽑겠다는 얘기니까 5명 중에 4명을 뽑는 54를 빼주면 되겠네. 계산 한번 하고 갈게요. 얘는 10, 9, 8, 7을 4, 3, 2, 1로 나누면 되지. 약분하면 210에서 5를 빼면 되니까 205까지 이렇게 나와요. 205까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세 번째. 자, 특정한 2명을 뽑겠다고 했거든요. 특정한 2명. 그럼 선생님이 특정한 2명을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A랑 B가 이렇게 특정한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그냥 나머지 8명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지. 나머지 8명이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4명을 뽑을 건데 특정한 2명을 반드시 뽑는다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미리 뽑아 놓는 거지. 4명 중에 A, B는 미리 뽑아 놔. 그럼 이제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그냥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8명 중에 그냥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8C2가 되겠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확인이 좀 가능하다. 그럼 얘는 8, 7, 7, 4, 28, 28까지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가 될 테니까 CBA가 되는 CAB가 되는 5번이 답이 되겠다. 모든 베이스가 되는 문제들을 총정리한 거니까 선생님 지금 21번 모르겠어요. 21번? 우리 유찬이 문제가 있으면 지금 해봅시다. 선생님이 영상을 찍긴 했거든요, 유찬아. 근데 딱 그 앞에 함수랑 유리함수에서도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시간 좀 있으니까 질문하자. 우선 21번 봅시다. A가 1, 2, 3이고 B가 5, 6, 7, 8인데 A에서 B로 대응하는 함수 중에서 I, J가 A의 원소이고 그 다음에 I가 J보다 크면 FI가 FJ로 크다.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 I랑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면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어. I가 J가 A의 원소일 때 J가 I보다 크면 FI가 FJ보다 커야 된다. J보다 커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설명을 해볼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증가함수의 정이야. 집어넣는 값이 크면 함수값도 커야 된다는 뜻이거든. 근데 IJ가 A의 원소이다. 선생님으로 집합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모든 A의 원소들이다라는 거야. 모든 A의 원소에 대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특정 원소에서만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지금 A가 1, 2, 3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2가 1보다 크고 3이 2보다 크잖아. 요거니까 F1보다 F2가 커야 되고 F2보다 F3이 커야 된다. 요거 만족하는 함수 찾아라는 거야. 모든 A의 원소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된다. 선생님 그림 한 번만 그려볼게요. 그림 안 그려도 되지만 한 번만 그려보면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1, 2, 3이고 얘는 5, 6, 7, 8이야. 근데 2의 함수값이 1보다 커야 되고 3의 함수값이 2보다 커야 돼. 이렇게 순서가 순서 혹은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지? 뽑기만 하면 된다는 게 어떤 거야? 이게 이제 우리 꼭 익혀야 하는 스킬 중에 하나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함수값으로 고를 수 있는 게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함수값으로 3개를 고를 거잖아.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알아서 제일 큰 건 얘가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 건 얘가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 건 얘가 가져갈 거야. 그래서 4개의 값 중에서 함수값이 될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4가 답이다. 이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푸는 방법을 기억해야 되는 문제였던 거지. 얘는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또 질문하고 있었네. 기억 있어요. 없어? 앞에 함수랑 얘기하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유찬 선생님이 영상 올려줄 테니까 지금이든 이따가라도 한 번은 꼭 봐봐. 네.